네, 이 선생입니다. 73회 전산회계 1급 8월 19일 기출문제죠. 바로 오늘 기출됐던 역대 최고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 등록부터 먼저 할 건데요. 자, 뭐 천천히 보시면서 가도록 하시죠. 자, 거래처 등록을 띄워보시면요. 이건 뭐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고서 치면 되는 문제라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일단 회사 코드가 있죠. 자, 확대 좀 해드리고. 자, 일단 1260으로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넬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형은 뭐라고 딱히 해놓은 게 없고 동시로 그냥 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래서 탭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쪽에 있는 것만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사업등록번호가 129551, 그 다음에 40362,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은 송미영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업태랑 종목 있죠? 잠깐만 당겨서 갈게요. 업태는 도소매, 그 다음에 종목은 화장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편번호 생략하라고 했죠. 그래서 경기도 띄우고, 안산시 띄우고, 단원구 띄우고, 산성로 띄우고 167까지 위에다 하시면 되고요. 원시동은 밑에다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원시동을 제가 위에다 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글쎄, 제가 봤을 때는 부분 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감점을 안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태까지 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적은 점수가 깎였다, 뭐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불이익을 받다 이런 내용 제가 못 봐서, 예, 이거는 그냥 뭐 위에다 입력하셔도 그냥 맞은 걸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점 맞은 걸로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그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2월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불러오기 한번 해주시고요. 예.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예, 뭐 이게 제가 크게, 예, 뭐 이건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상노출금은 아예 없으니까 이제 통으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쉬워요. 그래서 다원상사 입력해 주시고 3천만 원. 그 다음에 지급보험도 뭐 찾아서 그냥 하시면 되죠, 뭐. 예, 여기서 F2번 누르신 다음에 글로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이고 글로벌, 예, 됐죠. 글로벌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선수금 에필로그 이것도 뭐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2번 눌러서 에필로그 하시고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요거 오류 발생한 거 이제 수정하는 건데, 상여금이 잘못됐으니까 340 바꾸고 나머지 연관된 거 다 타락타락 고쳐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일단 이것도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상여금 이게 430만 원 잘못됐죠? 이거를 340으로 일단 수정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당기순이익이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전기분 2여금 처분계산서 연달아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뭐 딱히 이제 수정해 주시지 말고 그냥 이거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이쪽에 당기순이익이 자동으로 고쳐져요. 그래서 970이라고 돼 있지만 불러오기를 눌러서 얘 누르면 이렇게 1060으로 수정됐죠. 그리고 위에 이제 미처분 이익여금이 바뀌어 있잖아요. 이 미처분 이익여금하고 다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끌어와서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전기분 그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2월 이익여금 있잖아요. 이 나와 있는 이 미처분 이익여금이 여기 375번의 2월 이익여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2,560만 원을 이렇게 바꿔주셨을 때 하단 부분에 대차 차익이 0이 뜨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랑 해서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뭐 이건 간단하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것이 이제 4점이 되겠고요. 일단 10점을 맞는 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분계가 아주 환상이었죠. 예,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를 가도록 할게요. 메인 이벤트 분계. 자, 우선 7월 13일이니까 이제 날짜 잘 보시고요. 날짜는 7월 13일이고요. 네, 뭐 날짜 이렇게 바꾸는 거하고 장난치진 않았어요. 자, 대한모터스의 주식 100주고요. 액면가는 필요 없죠. 지금 단기매매증권이기 때문에 420만원 취득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그러면 다른 내용은 없고 뒤에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그쵸? 그다음에 이제 420만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이제 보통 예금 이체니까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가면 돼요. 뭐 1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7월 13일. 자, 전표 입력 들어가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눌러주시고, 다음에 0713 차변에 107 단기매매증권 가신 다음에 금액은 아까 얼마라 그랬죠? 420만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뭐 이건 뭐 전산회계 2급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노멀한, 수수료도 없고 뭐, 예, 아주 노멀한 분계였어요.
자, 두 번째 7월 18일 보니까요. 영업부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식사 비용. 일단 여기서 영업부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끊어 보시면 요거는 접대비인데요. 접대비고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 1급부터는 제조원가 판관비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 좀 주의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카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뭐 금액 얼마 나오고 대변에 미지급금 뭐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라서 뭐 이 부분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처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식 분계는 이따가 해드릴게요. 제주 똥돼지 가맹점이 제주 똥돼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55,000원 분계하시면 되는데 오겹살 맛있겠다. 자, 아무튼 분계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바로 해드릴게요. 자, 우선 뭐 날짜는 다 아실 테니까 됐고 차변의 접대비가 되겠고요. 접대비, 그다음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가 되겠고요. 이거 55,000원 분계하시면 돼요. 55,000원 분계하시고 대변에 이제 카드 결제했죠. 수원카드, 미지급금 같은 금액 가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거래처가 거기 이제 수원카드예요. 그래서 수원카드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전표 입력도 바로 들어가 보면요. 7월 18일 날이니까 차변에 813번 접대비 가시고요. 금액은 55,000원, 대변에 수원 똥돼지가 아니고, 제주 똥돼지가 아니고 수원카드. 수원카드가 있나요, 근데? 지가 만든 카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가상의 카드겠죠? 수원카드 난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고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죠? 왜 어려울까요? 여기부터 슬슬 입질이 오죠. 자, 입질이 옵니다. 7월 21일이고요. 잠깐만요. 예, 좀 화면을 넓게 보려고. 자, 죄송합니다. 자, 7월 21일이고요. 예, 제조부서에서 근무하는 일단은 500번대 냄새가 나. 일용직 종업원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잡급이에요. 이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급여지급 명승을 발행했다. 적절한 회계 처리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57만 원. 요건데 여기서 바로 분계를 때려드리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원래 차변의 잡급, 예, 제조 경비, 그 다음에 이제 57만 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가는데요. 예전에 제가 몇 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를 복수 정답을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임금, 예, 이렇게 해줬던 적이 있어서 실제 실무에서 이런 관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실무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이제 잡급이라고 하는 데가 더 많죠. 근데 이제 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줬던 과거의 사례가 있어서 이 신청을 한번 하시면, 아직 오늘은 가다반만 나올 테니까 이 신청을 하셔서 임금 또는 잡급으로 이제 같이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뭐 일단 제가 아는 한도 내에 의해서는 조심스럽게, 이것도 뭐 출제자가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잡급이 맞을 것 같아서 잡급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금, 이제 잡급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7월 21일이고요. 출금하고 잡급이라고 하시면 아마 잡급이 이쪽 보시면은 제조원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500번대 잡급, 요거를 넣어서 입력을 57만 원 하시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을까. 뭐 임금도 제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건 아닌데, 주관적인 저의 시각에서는 출제자가 잡급을 아마 정답을 하게끔 내지 않았을까. 이제 계정 과목을 잡급을 한다라고 했으면 조금 깔끔했을 텐데 좀 매끄럽지 못한 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30일을 보시면 이제 달이 바뀌었죠. 8월 30일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문제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달이 바뀌었고, 민국의 외상 매입금 400만원 중, 여기서 끊으라 그랬죠, 항상 제가. 그래서 중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문장이 길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끊어쳐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민국 이렇게 한번 꺾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고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뭐뭐 하였고에선 보통은 끊는 포인트가 있죠. 100만원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돼요. 잔액은 3개월 만기 전자금 발행을 지급하였다. 지급어음이죠. 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굳이 계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주식회사 민국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장은 길지만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전표 입력 바로 보여드리죠. 자, 8월 30일 되겠습니다. 차변에 자 251번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민국 이렇게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400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해서 100만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나머지가 이제 115번 이렇게 민국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풀어봤고요. 들쭉날쭉하네요, 좀 난이도가. 그죠? 자, 9월 30일 문제를 좀 볼게요. 이걸 가지고 이제 되게 많이 어렵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서 사실 전산회계 1급이 이번 회차가 그렇게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어려운 회차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더 어려운 회차도 있었고 합격률 더 안 나온 데도 있었는데,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죠. 이제 좀 쉽다 갑자기 퍽 하고 뭐가 나오니까 헉 하고 이제 넘어가신 건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총평은 그냥 평타예요. 중 정도 수준 돼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체감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죠. 그건 좀 이해합니다. 그래서 연구동 신축을 위해서 미래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에 대한, 여기서 끊으세요. 대출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자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건데요. 135만원. 이걸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본화하기로 한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본화 대상 요건. 그래서 얘는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이자 비용으로 했다가 틀리신 분도 많고, 제가 어떤 분은 이거를 장기 차입금으로 입력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정답이죠.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론이 기반이 돼 있어서 문제를 푸시면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자 비용? 뭐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자 비용을 푸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건 좀 하여튼 이론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문제죠. 이론만 돼 있으면 사실 이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이론이 밑받침이 되어야 풀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원래는 사실 없는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또 어느 분은 저한테 시험 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입력을 여기 들어가 있는데 또 입력을 해도 되냐? 입력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214 건설 중인 자산. 그 다음에 이제 13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흔히 이제 부분 점수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입력하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복사되는 경우인데, 혹시 이거로 혹시 이게 감점이 됩니까? 감점 안 돼요. 상관없으니까. 귀찮은 좀 이렇게 찜찜하면 이렇게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서 지우시던가. 하여튼 감점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채점 카운트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만 하셔도 되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조금 아쉽네요, 그죠? 원래 그게 공부할 때는 모르다가,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모르다가 이제 답 맞춰볼 때 보면 이러면서 진짜 이러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에 직면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달이 또 바뀌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10월 25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자, 일단은 자기 주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1000주를요. 여기서 이제 액면가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감자가 아니라 처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장부가액이 중요한 거죠. 1240원. 이거를 전부 다 120만 원에 처분하고 여기서 끊으세요. 끊으시고 잘 봐요. 자기 주식이 그러면 얼마였다는 거예요? 124만 원어치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처분을 얼마 했다고요? 120만 원에 처분을 했다고요.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기서 딱 뭐가 생기냐 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긴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회계관리 1급까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분계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외에 아마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이나 경영학과 학생들은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직원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생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교재 가지고 분계를 해드렸을 때는 다 이거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복습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고, 그냥 한번 이제 스쳐가듯이 공부하셨던 분들,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이거? 선생님이 안 배운 거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분명히 저는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 손실 4만 원이고요. 나머지 읽어보면 보통 예금 입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통 예금이고, 원래 여기서는 한 번 더 들어가면 전산세무 2급이에요. 근데 안 들어갔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고, 전표 입력도 쉽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25일 전표는요, 들어가서 10월 25일 일단 대변부터 가죠. 자기 주식, 여기 영탄이 자기 주식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세 글자까지는 들어가요. 이게 124만원 털어주시고 차변에 보통예금 그래서 120만원, 나머지가 이제 자기 주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기 주 처분 손실이 맨 밑에 있어요. 이게 4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아쉬운 문제죠. 일반 전표 전반적으로 총평은 제가 봤을 때는 뭐 5, 6번이 어려웠다, 뭐 정말 힘들었다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영회 과정 기준으로 초급에서 배우는 회계관리 1급 정도 수준의 재무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울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쉬운 편이죠. 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체감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거는 하던 것만 해서 그런 거예요. 이론적인 어떤 베이스보다는 늘 하던 것만 하니까 이제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는 5번도 처음 보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뭐 저도 그렇고 저희 강사들도 다 이 부분은 풀어줬기 때문에 이거 내가 봤을 때 어렵다는 건 징징거리는 거지 좀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들은 조금 이 부분은 분발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월 26일 이제 요거 메인 매출점표 입력을 할 건데 수정세금계산서예요. 사실 FAT 1급에서도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테마 학습을 한 적도 있었고요.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로 입력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표 입력을 들어가서요. 분개를 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메인 매출표 입력을 들어가서요. 그냥 7월 26일 11번 매출 과세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냥 주변 기기 그 다음에 수량 단가 마이너스 3, 그 다음 단가는 3만원 그냥 보고 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세미 세미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 그 다음에 그 분개는 현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혼합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현금 할게요. 이렇게 답만 나와주면 혼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뭐 물론 혼합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혼합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차변에 뭐 현금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복수 정답이에요. 상관없어요. 저는 현금이 편하니까 1번 현금 이렇게 할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 주워 먹는 문제. 쉬워요, 이건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달이 일단 바뀌었어요. 8월 10일 그죠? 8월 10일 달이 바뀐 문제고요.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용이란 말에 이제 속지 마세요. 승용차 배기량 이걸 보셔야죠. 불공이에요. 매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더 이상 더더욱 불공이죠. 다음 달 말이라 하기로 하다 외상으로 장난도 안 쳤어요. 솔직히 여기 나와 있지만 이건 미지급금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날짜 뭐 나와 있고 공고가 이거 있고 뭐 품목 나와 있고 입력하면 되죠. 뭐. 자, 됐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8월 10일이죠. 다음에 54번 불공으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승용차라고 품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승용차라고 치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에는 이제 1,500 저 부가세 딸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자동차라고 하시면 되니까 미래라고 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1번 전자여 하시고 여기 이제 F2번 누르셔서 불공제 사유 그쵸? 이쪽 확대해 드리면 이거 고르시면 되죠. 3번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이거 골라주시면 되겠고 분개는 뭐 3번 누르세요. 그냥. 그 다음 208, 그 다음에 대변에 253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불공제 사유 3번 뭐 분개는 이제 혼합 뭐 이렇게 전자 여부여 불공 뭐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것도. 자, 다음에 9월 2일은 제 생일입니다. 9월 2일은 제 생일입니다. 예, 9월 2일 문제죠. 죄송합니다. 생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9월 2일 ES텍으로부터요. 왜 이상한 데로 가니? 자, ES텍으로부터 공장의 시설, 공장 500군데 냄새가 나는 시설보호목재 CCTV를 설치 완료했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딱 끄는 순간 일단은 과세 매입이니까 51번 과세 매입.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했으니까 CCTV 설치. 이게 품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량 단가는 없잖아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대금 총액은 330만원 부가세금 포함인데 쪼개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공급가액이 300만원 되겠고요. 부가세가 30만원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ES텍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혼합일 것 같지 않아요? 혼합이에요. 전 진짜 혼합이에요. 그 다음에
당일에 현금으로 일단 30만원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번 끊으시고, 그럼 또 한번 끊어봅시다. 이렇게 또 끊으시고, 그럼 일단 여기서 저렇게 입력을 하면 부가세 대급금이 머릿속에 빡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00만원 달아주시고, 그쵸? 이 계정가목 아직 확정이 안 됐죠. 현금으로 30만원 지급을 했대요. 천천히 가라고요. 저 같으면 문제 풀 때 이렇게 하겠어요. 서사적으로 그냥. 나머지는 10회에 걸쳐서 매달 균등 지급. 이건 미지급금 아니에요? 1년 이내 지급할 돈? 미지급금이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는 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안 들어온다고요? 그럼 이론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계정 과목 설비 장치. 끝났네. 끝났네. 이거죠. 이게 이제 막상 저랑 하면 쉬운데 또 혼자 하라면 어렵고 그래요. 예, 알아요. 징징거릴 거 알고 있어요. 징징징징징 이해해요. 괜찮아요. 예. 우리 학생들 힘들죠. 예. 힘들지만 해야 돼요. 예, 여기서 주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시험을 넘어서 회계관리 1급이라는 최고 난이도의 재무회계를 또 해야 되고 세무회계도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요. 예, 이 정도쯤이면 웃으면서 예,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면은 여기다 쭉 다 입력하죠. 9월 2일 제 생일이죠. 50일.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CCTV. 뭐 이건 품명은 솔직히 평가 범위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뭐 설비 대금이라고 하셔도 되고 대금 총액이라고 하셔도 되고 대신에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300에 30 별도. 그다음에 이제 ES택, ES택. 그다음에 이제 1번 전자하고 혼합 들어가시면 되겠고 요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확대해 드릴게요.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그 설비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이제 그게 나와요. 설비 장치 확인 눌러 주셔서 요거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시면 이제 다리 이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죠. 101번 현금 하신 다음에 이제 요거의 금액이 330이 아니라 30으로 수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대변에 253번 미지급금 요렇게 분개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계정 과목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이미 계정 과목 뭘 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뭐가 어렵다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어려운 건 아니죠. 짜증나는 거죠 이게. 자, 10월 20일 보죠. 달이 바뀌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10월 20일 무릉 하이테크라는 곳이 있나봐요. 원재료, 품명은 원재료죠. 개당 단가와 이제 수량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수량 단가 입력하시면 되겠고 부가세 별도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원재료 매입했다는 거죠. 대금 중,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갈게요. 먼저 끊는 건 잘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51번 과세 매입이고 품명은 원재료라고 하면 되겠고 머릿속에 땅땅땅땅 들어와야죠. 수량은 수량은 10,000개. 참. 수량은 10,000개. 단가는 4,000원. 그러면 지가 알아서 공급가액은 4천만원. 부가세는 400만원. 지가 알아서 해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뭐 무릉 하이테크인데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거래처 걸어주시고 전자, 여. 이렇게. 그 다음에 왠지 지저분해 보지 않아요? 대금 중 어음 딱 보는 순간 혼합이죠. 뭐 혼합이에요. 혼합이고 뒤에 내용을 보시니까 3,400만원은 약소금을 발행했으며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 어음이 맞고 또 끊어서 나머지는 당좌수표 탕자 예금이죠.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자, 그러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은 자동 분계 금액은 400만원 그죠? 그 다음에 원재료는 4천만원 그죠? 뭐 어려운 게 있나? 천천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대변의 지급어음 거래처 바뀌는 것도 없는데요. 뭐 있는 대로 써주시고 뭐 1,000만원 남습니다만 굳이 그거를 할 필요는 없죠. 자동으로 입력 끝. 뭐가 어렵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그래서 10월 20일로 가시면 돼요. 10월 20일. 근데 어렵다는 말이 여러분들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시험 봤던 분들 대부분들 다 너무 어려워. 멍멍이 빡쳐 이러면서 너무 어려워 막 이러면서 나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렵나? 막 그랬거든요. 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쌤이니까 안 어렵죠 라고 하시는 분데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수준의 눈높이를 봐도 서사적으로 탁탁탁탁 분개가 됐은 분들은 이게 어려울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51번 과세 매입. 그 다음에 품목은 원재료. 재수없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자, 10,000개 4,000원. 요거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량 단가를 반대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무릉. 아마 이건 혹시나 이제 수량을 4,000개를 만약에 이렇게 했을 답은 변동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4,000개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답은 똑같으니까 아마 요거는 감점을 한 1점 정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답은 크게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 1점 정도 깎아 놓으시고 가채점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채점 만약 하신다고 하면 일단 뭐 그렇고요. 전자 여부 여하시고 분계 혼합 들어가신 다음에 원재료 맞으니까 납두시고요. 대변에 지급보험 3,400 나머지가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분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요. 12월 5일 문제가 되겠는데요. 12월 5일. 자, 이것도 천천히 가보죠. 그 행복 컨설팅으로부터 생산직 직원들의 교육 훈련 특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500번대 냄새가 팍 나죠. 행복 컨설팅 12월 5일 달 바뀐 거. 교육 훈련비죠. 개정 과목은 특강료 330만 원. 이거 교육 훈련비인데 부가세가 포함됐대요. 전자세금에서 발급. 조심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300만 원에 30만 원 쪼개줘야 된다. 이 느낌 가져가시고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끊어보시면 일단 51번 과세 매입이에요. 전자세금에서 받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꼭 교육이 면세는 아닙니다. 컨설팅 교육 같은 경우는 과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특강료? 특강료가 좋겠네요. 이거는 크게 점수에 그게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없이 막바로 그냥 300만 원에 30만 원 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이제 행복 컨설팅 뭐 하시면 되겠고, 전자여부 여하시면 되고, 딱 봐도 이제 뒤에 되게 많죠. 혼합이에요, 혼합.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특강료는 12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조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요, 1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0만 원이 뭐예요, 선급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쭉 가요. 그냥 부가세 대급금이 이렇게 하면 오겠지. 30만 원. 그 다음에 이건 교육훈련비라고 했지, 제조 경비라고 했지, 그죠? 300만 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계약금은 일반적인 상거래랑 상관이 없어요. 선급금이에요, 선급금. 그 다음에 100만 원이라면서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금이 230 현금 지급이래요. 현금. 뭐 이게 됐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입력하시면 돼요. 천천히 끊어서 가시면 진짜 어려울 게 없는데 한꺼번에 쭉 다 읽으려니까 문장은 길고 할 거는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흔히 이제 난독증이라고 하죠. 난독증이 팍 오죠. 이렇게. 그래서 끊어서 하라는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것도 저를 비롯한 경영계 과정 전문가 과정 선생님들도 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부원장도 그렇고 윤미쌤도 그렇고 명근쌤도 그렇고 분개할 때 이거 다 뭐라고요? 민영쌤도 그렇고, 그러니까 끊어서 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강조했을 겁니다. 그래서 끊어서 했으면 이건 어려울 게 아닌데 서사적으로 했었으면 한 번에 읽고서 한꺼번에 통으로 분개하려니까 아마 머릿속에서 쓴 게 짬뽕이 돼갖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떡합니까 지금 와서 틀린 걸. 51번 과세 매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특강료라고 아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300만 원이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행복 컨설팅이니까 행복 컨설팅. 그 다음에 전자 맞고요. 분계 혼합 들어가신 다음에 이게 525번이 아마 교육훈련비일 거예요. 생산직 직원이니까 제조 경비 쪽.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선급금, 요게 100만 원, 나머지가 현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어요. 분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됐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12월 17일 문제가 되겠는데요.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뭐 다른 그대로 안 바뀌었으니까 날짜만 잘 보시고요. 동서물산이라는 데 제품이라는 거를 2,300만 원 부가세 별도에 공급을 했대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여기까지 딱 보면요, 1차적인 분계가 다 완료가 돼요. 일단 11번 과세 매출이에요. 매출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품명은 제품. 수량 단가 없으니까 이제 공급가액 2,300 입력하시면 부가세 230 자동으로 딸려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거래처 주식회사 동서물산, 그 다음에 전자생명에서 발행했으니까 이제 혼합인데 보통 딱 떨어지는 게 없죠 요즘에는. 혼합 이렇게 들어가면요,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가고요. 분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그림 딱 기억날 거예요. 아, 이렇게 오겠지. 그러니까 전표 입력을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전산을 두드리는 어떤 그런 연습도 되겠지만, 머릿속에서 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분계가 되겠지도 이론적으로 좀 잡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숙달이 안 되면은 전산 회계뿐만 아니라 전산 세무까지도 힘들어요. 네. 2300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뒷얘기를 한번 보죠. 자, 정말 조회해보란 소리도 안 해. 다 줬어.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다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볼게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선수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나는 이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 이 계약금도 얼마라고 다 주어졌잖아. 원래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12월 6일날 받은 계약금하고 이게 없는 거야. 그럼 귀찮게 다 가서 줘야 되잖아. 그죠? 그게 어려운 거지. 아무튼 그래요. 제가 너무 오버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대진이 발행한 당좌수표. 이제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난 누군가? 나는 단원이에요. 얘는 동서물산이고 쟤는 누구야? 옛날에 대진이란 데에서 발급을 한 당좌수표를 받았대. 이건 뭐야? 타인 발행 수표. 내가 발행한 수표 아니잖아. 난 누군가? 내가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현금이라고. 이렇게 가주셔야죠. 이거를 아마 당좌예금으로 해서 이제 골로 간 친구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 난 누군가? 나는 단원이 아니었구나. 내가 대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단원이라고 문장의 첫 줄만 읽어봐도 내가 단원이란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페이지에 8월 10일 세금연설을 봐도 내가 단원이란 걸 알 수 있는데, 그죠? 내가 대진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니까 당좌예금이 맞잖아. 거기서부터 꺾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자, 전표 입력 가보죠. 자, 12월 17일이고요. 11번 과세 매출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2,300, 부가세 230 좋고요. 그 다음에 동서물산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전자여부,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이 맞아요. 이거 자동 분계되니까 259번 선수금 가지고 300, 나머지가 101번 현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어요. 안타깝죠? 아씨, 나는 왜 저걸 당좌예금이라고 했을까? 계정 과목 하나 틀리면 다 틀립니다. 저게 다른 건 다 맞고 현금을 당좌예금으로 잘못했는데 그런 부분 점수 있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지 마요. 없어요. 분계 틀리면 다 나가는 거야. 끝. 알겠죠? 끝이야. 끝. 엔드. 예. 자, 됐고요. 자, 이제 오류 수정 문제를 볼게요. 예. 자, 제가 이거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렸는데,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나오면 메인 매출존표 가서 뒤져보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9월 20일 한번 가볼게요. 메인 매출존표 가면 없어요. 뭐냐면 문제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보세요. 9월 20일. 자, 대구전자 일반가세사부터 부품을 매입했대요. 원재료를 매입한 거죠. 82,500원 부가세 포함. 메인 매출표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럼 메인 매출 입력할 거를 입력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을 받았는데 지출 결의서로 일반 전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럼 이거 지워야 된다는 얘기. 삭제. 얘는 삭제. 어쨌든 그렇고 추후에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 영수 발급분을 확인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없어도 되는데 이 말이 있으니까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렵다는 말들은 평소에 못 들어봤다는 말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사실 실제 실무에서는요,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증빙이에요. 그래서 영수증 같은 거 잊어버려도요, 예,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뒤에 이 내용을 모르셔도 내가 현금 영수증 잊어버리면은 뭐 근로자 같은 경우 소득 공제가 안 되겠구나, 또 뭐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제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페이크예요. 아니에요. 예, 국세청이 관장하는 영수증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은 잊어버려도 매입세액 공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면 불공 아닌가? 왜 영수증이 불공이니까 현금 영수증이, 그쵸? 하여튼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건데 일반 전표에 잘못 입력했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새로 입력하세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면요, 일단 순서가 요거 그냥 여기서 바로 입력하죠. 뭐. 예. 자, 부품 매입하고 뭐 다 나와 있잖아요. 입력할 거는. 그래서 61번 현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품을 매입하고니까 그냥 부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 원재료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이니까 82,500원 입력하면 이거 쪼개지는 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대구전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분기에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한 거니까 1번. 여기서 이렇게 하면 끝나요. 수량 단가도 없고. 예,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을 소환해서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9월 20일자 잘못 입력되어 있는 이 분기 있죠. 이거를 F5번 이렇게 해서 지우라고요.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이거를 또 막 제가 시험장 가서 보니까 엄청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갖고 막 5분, 6분 막 이렇게 5분, 6분, 7분 막 이렇게 시간 끄는 분 계신데, 이게 좀 어렵죠. 예, 어려운 상황이죠. 자, 다음 10월 9일. 부가세란 말이 없어요. 그럼 일반 전표 입력인데, 자, 천천히 볼게요. 이거는 올바른 분기만 잘 알고 계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10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영업부서 사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56만 현금 납부. 뭔가 800번대 냄새가 나죠. 현금 납부하고 회사 부담금, 종업부담금 징수함. 이거를 전액 복리후생비 잘못 처리했대요. 그럼 올바른 회계 처리 한번 우리가 좀 적어놓고 가봅시다. 대변에 현금 56만원, 그죠? 차변에 원래 반은 회사 부담분, 반은 종업원 부담분이니까, 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가서 고치면 되죠, 뭐. 가봅시다. 10월 9일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요. 자, 복리후생비라고 잘못된 부분을 반을 나눠요. 28만원. 그리고 빈칸에 가서 25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들 많이 입력들 하셨던데, 예,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또 3점을 준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결산을 가죠. 예, 결산. 자, 결산에 대한 내용인데, 뭐 이걸 갖고 어렵다고 또 나온 분들도 계세요. 전반적으로 몇 가지가 탁탁 튀니까 이제 이거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신 분인데, 뭐 과연 어려울까? 기말재고 재고 조사 결과 제품 재고, 제품이요 120만원이 부족했대요. 이거 지금 없어진 거죠. 부족했다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감모로 이어지는 겁니다. 영업부의 가을 체육대회에 경품으로 제공됐대. 감모인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감모가 아니라 어디다가 썼는데 이제 부족한 거를 장부에 안 적어 놓은 거죠. 타개정 대체스라고도 친절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다 나왔죠. 가을 체육대회 영업부, 그럼 뭐예요?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썼다는 얘기죠. 그쵸. 판매비와 관리비 120만원. 예, 만약에 유실이 됐다, 소실됐다고 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데, 이렇게 출처가 명확하면은 감모된 원인이 알았으니까 감모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해야 되죠. 그게 일단 먼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없어진 거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문제 풀이도 몇 번 해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조교가 8번 타개정으로 대체.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의 수동결산이고요. 12월 31일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120만원, 대변에 150번, 저교 8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현금가부족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니까 현금가부족 문제가 전산액이 2급도 나오고 1급도 나오고 원래 이렇게 겹쳐서 안 내거든요. 좀 드문 얘기는 해요. 현금가부족으로 인식된 20만원 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게 차변의 현금가부족인지 대변의 현금가부족인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그런데 또 친절하게, 예, 기중에 인식된 건 적절하게 처리됐다. 근데 이게 차변인지 대변인지 알려면 뒷말을 보긴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청첩장을 첨부해 지출한 축의금 20만원 회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대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차변만 생각해도 나와. 접대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를 처리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현금 가부족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예.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런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같은 12월 31일자 813 접대비 20만원 대변에 141번인가? 맞네요. 죽지 않았어. 예, 현금 가부죠. 20만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예, 됐습니다. 자, 이제 결산 3번을 넘어갈게요. 네, 3번. 자, 이걸 만약에 수동결산으로 입력을 하셔서 결산자료 입력에 전표 추가를 안 하셨을 때
감점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 정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또 문제를 보면 뭐 결산을 완료하시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여기서 요것만 하고 끝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일단은 자동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부분 점수랑 관련된 내용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이거를 수동으로 붕괴하고 제가 전표 추가를 안 누르고 그냥 12월 말에 입력하면 결산자료 입력을 안 했으니까 이거 감점 아닌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따로 저한테 좀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대부분 자동 결산을 제가 하라고 보통 수업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랬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수동 결산만 3개가 나와도 자동 결산을 전표 추가는 하고 넘어가시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원래는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그렇게 안 하시고 12월 말일자로다가 입력을 하셨으면 제가 이따가 공식 정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혹시나 자동 결산 안 하시고 그냥 수동으로 12월 31일자에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뭐 대변의 영업권 이렇게 입력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 질문을 하시라고요. 카톡으로.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영업권이고요. 취득가액은 모르고요. 내용일수 5년인데 정액법이래요. 우리가 이제 AT 자격증 시험이든 또는 전산회계 시험이든 기본적으로 무형자산 상각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법을 쓰고요. 직접법이란 얘기는 이제 직접 자산 금액을 깎는 거죠. 그리고 잔존가액은 없는 걸로 보통 잡아요. 예.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고요. 전기 말에 상각 후에, 그러니까 지금 미상각 잔액이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업권은 1월 1일 취득을 했고요. 전부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직접 상각이란 말도 있고 판관비라는 말도 나와 있죠. 그럼 이제 힌트는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제 상각을 할 때 사실 3년이에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일단 5년짜리 상각을 할 때 5, 4, 3, 2, 1로 봤을 때요. 자, 첫 해연도는 이제 상각을 했으니까 얼마가 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고, 둘째 연도도 얼마인지 나는지 모르겠지만 셋째 연도 상각하기 전에는 이걸 하고 난 나머지가 1,50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상각하는 게 3, 2, 1, 3년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아무튼 1,500만 원인데 앞으로 2번 상각하고 3번 남았으니까 5년 동안 3년 이렇게 남았다고 보셔서 1년 상각비가 500만 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사실 과거에도 이미 기출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말만 많아졌지 사실은 똑같아요. 그 패턴이. 예, 오히려 말이 짧은 게 어렵죠. 그래서 원래 이걸 정상적으로 만약에 12월 31일자로 붕괴하실 거면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시고 500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예, 대변의 영업권 직접 이렇게 상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상각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2월 말일자로. 아니면 이제 F3번 눌러서 결산자료 입력하는 방법. 저는 이제 이 방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셔서 엔터 치고, 이게 이제 금방 찾는 방법이 컨트롤 F 눌러서 영업권이라고 하시고 모든 책갈피 누르면은 이제 다음 찾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얘가 이렇게 칠해주면서 모든 책갈피하고 다음 찾기 누르면 이렇게 안내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내되는 금액에다가 50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창 닫고 그다음에 F3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창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자동 결산 붕괴가 자동으로 다 뜨죠.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할 게 없어도 전표 추가 누르세요 라고 했는데 뭐 그게 절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뭐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맨 끝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붕괴를 차변 대변 나눠서 하셔도 정답은 맞아요. 일단 뭐 그렇다는 말씀이고. 자, 조회 세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있으면 이제 가답안 발표도 나오겠네요. 예, 진짜 뭐 궁금하신 점들은 가답안 보시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부분 점수에 관련돼서는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3월 말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요거는 합계자산 시산표를 보셔도 되고 재무상태표를 보셔도 되는데 저는 합계자산 시산표 볼게요. 둘 다 제출용을 보셔야 됩니다. 관리용 말고 제출용. 자, 엔터 3월 말이죠. 참 0331 3월 말 현재니까 요 상태로 놓으시고요. 제출용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요거 누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요거.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요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577-400-000 요게 정답이 되겠어요. 또는 재무상태표를 누르신 다음에요. 03 하신 다음에 제출용을 누르셔도 답은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제가 써드릴게요. 이거는 또 맞춰보셔야 되니까 577-400-000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겠다. 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기 확정신고 4월 1일 6월 3일. 와, 날짜도 줬어. 과세 표준 얼마인가? 이거 F7번 누르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탭 누르시고요. 신고서 눌러서 0401-0630 하신 다음에 F7번 눌러요. 그러면은 이거 F7번이 저장이구나. 죄송합니다. F4번 제가 AT랑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F4번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셔도 되고요. 354-786-000 또는 이게 같은 금액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과 눈에 보이시죠? 지금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합계 금액 있죠? 이게 여기로 가요. 이게 서로 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보셔도 돼요. 과세표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354-786-000 이것도 답 적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354-786-000 요게 정답이 되겠다. 예, 됐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이것도 이번에 조회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1월부터 3월까지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면 이거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이라고 했었죠. 0103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매출이니까 여기 보시면 되게 아이고 너무 확대했다. 잠깐만요. 이거 줄여라. 자, 그래서 이거 좀 당겨서 보기 쉽게 이렇게 쭉 다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쭉 찾으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뭐 지금 현재로는 뉴젠통신이 제일 많나요? 좀 더 내려볼까요? 매수가 제일 많은지 지금 물어봤죠? 매수는 좀 내려보니까 유빈전자가 6매로 제일 많네요. 지금 여기를 보셔야죠. 만약 공급가액을 물어봤으면 이제 뉴젠통신인데 쭉 보니까 유빈전자가 제일 많으니까 주식회사 유빈전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매로서 거래처명을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주식회사 유빈전자 그냥 유빈전자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대로 쓰셔야죠.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시겠죠. 그냥 유빈전자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감점이에요. 그대로 보고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답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주식회사 유빈전자랑 유빈전자는 엄연히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회계시험 같은 경우는 개인법인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복수정답 인정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냥 유빈전자는 오답, 주식회사 유빈전자가 정답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다 해결을 해봤고요. 뭐 개인적인 총평으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회차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몇 문제 갖고서 좀 어려웠다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또 이 중에서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점수 가채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성심껏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주말이다 뭐 선생님한테 좀 뭐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으로다가 또는 문자로다가 답변을 주시면 카톡이 좀 편해요. 카톡으로다가 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뭐 필요하면 음성을 녹음한다든지 또 필요하면 뭐 노트를 써서 드린다든지 그래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험 섭섭하네요. 그죠? 8월 19일 시험이 이렇게들 종료가 됐고요. 앞으로 남은 시험들 또 마무리 잘 하셔서 취업에 도움될 수 있는 좋은 결과 가지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경영의 과정 또 저희 학원 강사와 원장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좀 쉬세요.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